미미의 꿀잠 동화. 인어 공주. 옛날 깊고 고요한 바닷속에 푸른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요. 성에는 인어 임금님과 6명의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인어공주들은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인어공주들을 모두 사랑했는데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를 가장 귀여워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할머니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가 가장 좋았어요. 나도 사람들 세상에 가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렴.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단다. 인어공주들은 모두 15살이 되는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면 바다 저편으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 위에는 멋진 배들이 떠다녀. 바다 위를 구경하고 온 언니들의 이야기는 막내 공주의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나도 어서 15살이 되었으면.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가 손꼽아 기다리던 15살 생일이 되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축하를 받으며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갔어요. 인어공주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커다란 배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배에서는 왕자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지요.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늠름한 왕자에게 금세 반해버린 인어공주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왕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일더니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우르릉 쾅!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파도가 거세어졌어요. 산만한 파도는 순식간에 왕자가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배는 기우뚱 기울어지더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왕자님이 위험해! 왕자는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재빨리 헤엄쳐가서 왕자를 끌어안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눕혔어요. 왕자님, 눈을 떠보세요. 인어공주가 흔들어 깨워도 왕자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인어공주는 왕자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돌보았어요. 아침이 되자 폭풍우가 가라앉고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어머, 누가 쓰러져 있네? 한 아가씨가
왕자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자 왕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웃나라 공주예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왕자는 그 아가씨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나예요. 바위 뒤에 숨은 인어공주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안타까워했어요. 사람들은 왕자를 일으켜 세운 후 함께 가버렸어요. 바닷속으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잠시도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어공주는 매일매일 왕자의 성이 보이는 곳에 헤엄쳐 가서 하염없이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왕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요. 인어공주는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사람들은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과 달콤한 과일을 먹는단다.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고 음악에 맞춰 즐겁게 춤도 추지. 아, 단 하루만이라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바다에서의 300년과도 바꾸겠어요. 할머니, 사람들도 우리처럼 죽나요? 그럼 사람들도 모두 죽지. 그렇지만 우리처럼 300살까지는 살지 못해. 우리 인어들은 죽으면 물거품이 되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단다. 우리도 영혼을 가질 수 있나요?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을 갖게 된단다. 왕자를 만나고 싶은 갈망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그럴수록 인어공주는 점점 야유어갔어요. 막내 인어공주가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언니들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바다 동굴에 사는 마녀를 찾아가 봐. 마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거야. 하지만 마녀는 아주 무섭고 흉측하니 조심해야 해. 인어공주는 용기를 내어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해골과 바다뱀에 둘러싸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알고 있다. 마녀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발 2 다리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주는 물약을 마시면 인간의 다리를 얻을 수 있지. 그러나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을 견뎌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아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아픔도 참겠어요. 물약을 완성하려면 너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어때?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이 물약을 바꾸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녀는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아 물약을 지운 후 작은 병에 담아주며 말했어요. 만약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너는 죽어서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인어공주는 마녀가 준 물약을 받아들고 왕자가 사는 바닷가로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 단숨에 물약을 삼켰어요. 인어공주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기지 못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인어공주가 눈을 떠보니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아, 정말 내가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때 바닷가로 산책을 나온 왕자가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죠? 인어공주는 꿈에도 그리던 왕자를 만났지만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왕자는 인어공주를 데리고 성으로 갔어요. 예쁜 옷을 입히자 인어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성에서 지내게 된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와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인어공주가 파티에서 춤을 추었어요. 사뿐사뿐 아름답게 춤을 추는 인어공주에게 성 안의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예뻐하고 늘 함께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공주가 왕자를 찾아왔어요.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이웃나라 공주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분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어. 나는 이분과 곧 결혼할 거야. 안 돼요, 왕자님. 당신을 구해준 것은 바로 나예요. 인어공주는 이렇게 외쳤지만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철렁 내려앉은 인어공주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왕자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커다란 배 위에서 열린 성대한 파티는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나는 물거품이 되겠지.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배 갑판에 서 있었어요. 그때 바닷속에서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막내야, 이 칼을 받아. 우리가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받아온 거야. 날이 밝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찔러서 그 피를 다리에 뿌리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어서 서둘러. 사랑하는 왕자님을 내 손으로 찔러야 하다니. 인어공주는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어요. 언니들에게 받은 칼을 들고 왕자의 침실에 갔을 때 왕자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의 심장을 향해 칼을 치켜든 인어공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차마 찌를 수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물거품이 되는 게 나아.
안녕, 나의 왕자님. 인어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왔어요. 갑판에 나오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머니, 언니들, 미안해요. 인어공주는 풍덩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인어공주는 뽀고르르 물거품이 되었어요. 몸이 자꾸자꾸 가벼워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는 천사들을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왕자를 지킨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침 햇살 속에 밝게 빛났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연못가 덤불숲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톡, 톡, 아기 오리들이 하나둘 부리로 알을 깨고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아이고, 귀여운 내 아기들.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자 엄마 오리는 무척 기뻤어요. 그런데 아직 커다란 알 하나가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엄마 오리는 다시 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드디어 마지막 알에서 막내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내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덩치가 크고 회색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못생긴 미운 아기 오리였지요. 이 아기 오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엄마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 아기 오리들도 풍덩풍덩 연못으로 뛰어들었지요. 미운 아기 오리도 연못에 뛰어들더니 엄마 오리를 따라 첨벙첨벙 헤엄을 쳤어요. 헤엄을 잘 치는 걸 보니 내 아기가 틀림없어. 엄마 오리는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형제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싫어했어요. 넌 누굴 닮아 이렇게 못생겼니? 너처럼 못생긴 오리는 없을 거야. 넌 따라오지 마. 다들 한마디씩 하며 미운 아기 오리를 따돌렸어요. 연못에 있던 다른 오리들도 미운 아기 오리를 못살게 굴었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잖아.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부리로 콕콕 쪼며 놀려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모두들 나만 싫어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미운 아기 오리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훌쩍이며 길을 가다가 드로리 떼를 만났어요. 안녕, 나랑 같이 놀래? 미운 아기 오리는 드로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얘들아, 쟤 좀 봐. 정말 못생겼다. 드로리들은 아기 오리를 비웃으며 저희들끼리 쏙닥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컹컹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드로리떼가 푸드덕 날아올랐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놀라 후다닥 달아났지요. 곧이어 탕, 탕 총소리가 울리고 드로리들이 총에 맞아 떨어졌어요. 무시무시한 사냥개가 컹컹 짖으며 달려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사냥개는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총에 맞은 드로리만 물고 돌아갔어요. 아, 내가 못생겨서 사냥개도 그냥 가버리는구나. 미운 아기 오리는 다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갔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추운 계절이 되었어요. 춥고 배고픈 아기 오리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걷다가 어느 집 문 앞에 닿았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추운데 밖에서 혼자 떨며 다녔구나. 할머니는 아기 오리를 안고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머니는 아기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있는 심술쟁이 고양이와 닭이 날마다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혔어요. 못생긴 오리야, 너는 나처럼 쥐를 잡을 수 있니? 야옹. 너는 나처럼 알을 낳을 수 있어? 꼭꼭꼭. 미운 아기 오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밥이나 축내다니. 당장 나가. 미운 아기 오리는 고양이와 닭의 구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 집을 나오고 말았지요. 할머니 집을 나온 미운 아기 오리는 걷고 걷다가 어느 호숫가에 다다랐어요. 호수에는 눈부시게 희고 고운 백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나도 저렇게 하얀 날개를 가져보았으면. 미운 아기 오리는 넋을 잃고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 날은 점점 더 추워져 찬바람이 쌩쌩 불고 호수의 물도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걷다가 지쳐버린 미운 아기 오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다음날 호숫가를 지나가던 나무꾼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이런 어린 것이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겠네. 나무꾼은 미운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난로가에 놓아두었어요. 몸이 따뜻해지자 미운 아기 오리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우와, 깨어났어. 나무꾼의 아이들은 미운 아기 오리가 신기해서 서로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우당탕탕 의자가 넘어지고 우유통이 콸콸 쏟아졌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아이들을 피해 부엌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다가 그만 밀가루통을 엎지르고 말았지요. 아니, 이 녀석이? 나무꾼의 아내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기 오리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뛰어다니다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미운 아기 오리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가엾은 아기 오리는 호숫가 바위 틈에서 웅크린 채 추운 겨울을 견뎌냈어요.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찾아왔어요. 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꽁꽁 얼어붙었던 호수의 물도 녹았지요. 아, 따뜻해. 아기 오리는 겨우내 움츠렸던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어요. 그런데 아기 오리의 몸이 하늘로 사뿐히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백조가 되었네?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커다랗고 하얀 날개를 펄럭이며 날고 있었어요. 못생겼다고 늘 구박을 받던 미운 아기 오리는 사실은 아기 백조였어요. 백조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새로운 친구야. 반가워. 미운 아기 오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는 우아하게 날개짓하며 친구들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왕국에 어진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과 왕비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날마다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왕비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나 기뻐 친척들과 귀족들을 불러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어요. 그리고 왕국에 있는 12명의 요정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특별히 12명의 요정들에게는 황금 접시와 황금 잔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어요. 12명의 요정들은 공주의 행복을 빌며 공주에게 줄 선물을 각각 하나씩 준비해왔어요. 공주님께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께 착한 마음씨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공주님께 건강을 드립니다. 공주님께 지혜를 드립니다. 요정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고귀한 모든 것들을 공주에게 선물했어요. 11번째 요정까지 선물을 하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요정이 선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더니 13번째 요정이 나타났어요. 감히 나를 빼놓고 잔치를 벌이다니.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은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이 요정은 음침한 성격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고 언제나 숨어 지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잔치에 초대하지 못했던 거였지요. 왕은 황급히 13번째 요정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남은 자리는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황금 접시와 황금 잔이
딱 1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13번째 요정은 은접시와 은잔에 음식을 대접받았지요. 13번째 요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무시하다니 참을 수 없다. 공주에게 저주를 내려주마.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다. 13번째 요정은 공주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붓고 휙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왕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아직 선물을 하지 않았던 12번째 요정이 나섰어요. 13번째 마녀의 저주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공주님은 16살이 되면 물레에 찔리지만 죽지는 않고 100년 동안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한 왕자가 나타나 공주님을 깊은 잠에서 깨워줄 겁니다. 왕과 왕비는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랑하는 공주가 16살이 되면 죽게 된다니요. 왕은 온 나라의 물레란 물레는 모두 찾아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 후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요정들의 마법대로 아름답고 착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온 나라의 물레를 모두 태워버렸으니 괜찮겠지. 왕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공주는 16살이 되었어요. 공주가 성의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일까? 그 소리는 성의 꼭대기에 있는 탑의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공주는 소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에 다다르자 작은 방에서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실을 뽑고 있었어요. 물레를 처음 본 공주는 신기해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물레로 실을 뽑고 있지요. 공주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주가 물레에 손을 뻗는 순간 그만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하하하하. 아무리 온 나라의 물레를 다 버려도 내 저주는 벗어나지 못한다. 할머니는 공주에게 저주를 내렸던 13번째 요정이 변신한 것이었어요. 공주는 즉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12번째 요정이 나타났어요. 공주를 위해 성 안의 모든 것들을 잠재워야겠다.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왕과 왕비도, 일을 하던 하인들도, 마국간의 말들도,
활활 타오르던 불도, 째깍째깍 움직이던 시계도 모두 잠들어 버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 가시덤불이 온 성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렇게 성이 가시덤불 속에 묻힌 채 1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왕자는 성 안에 잠자는 공주가 있다는 전설을 들었어요. 내가 가시덤불을 끊고 성으로 들어가 공주를 구해오겠어. 왕자는 용감하게 칼을 꺼내 가시덤불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시덤불은 자르면 금세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때 12번째 요정이 나타나 왕자에게 칼과 방패를 주며 말했어요. 이 칼과 방패가 왕자님을 지켜줄 거예요. 성에는 무시무시한 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요정이 준 칼로 가시덤불을 자르자 다시 붙지 않았어요. 왕자는 가시덤불을 모두 해치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너 따위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13번째 요정은 순식간에 커다란 용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뜨거운 불길을 후 내뿜었어요. 왕자는 재빨리 방패로 불길을 막아냈어요. 그러자 방패에 닿은 불길은 다시 용에게 돌아가 용을 덮쳤어요. 용은 순식간에 불덩이가 되어 죽고 말았지요. 용이 죽자 성을 뒤덮고 있던 가시덤불도 모두 사라졌어요.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탑의 작은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왕자의 입맞춤으로 공주의 저주가 풀린 것이지요. 당신은 누구시죠? 왕자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100년 동안의 저주가 모두 풀렸으니 안심하세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왕과 왕비도, 요리하던 요리사도, 정원에서 노래하던 새들도, 졸졸 흐르던 물도 모두 깨어났지요. 공주가 무사히 깨어난 것을 본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왕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자와 왕자의 용기에 반한 공주는 서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 후로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어느 숲속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 7마리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시장에 가면서 아기 염소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는 동안 사이좋게 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늑대가 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늑대가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늑대는 목소리가 거칠고 발이 시커멓단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기 염소들은 엄마 염소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갔지요. 그런데 늑대가 풀숲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헤헤헤. 엄마 염소가 없는 동안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염소네 집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아기 염소들은 늑대가 온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친 목소리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예쁘고 곱단 말이에요. 이런, 들통났군. 옳지. 밀가루를 먹으면 목소리가 고와질 거야. 늑대는 방앗간으로 달려가 밀가루를 사서 한 움큼 먹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늑대는 다시 염소네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사왔단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런데 문 밑틈으로 늑대의 시커먼 발이 보였어요. 우리 엄마 발은 그렇게 시커멓지 않아요. 우리 엄마 발은 하얗고 예쁘단 말이에요. 이런, 또 실패했군. 늑대는 발에다 밀가루를 마구 뿌렸어요. 이제 아기 염소들이 틀림없이 속겠지. 얘들아,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늑대는 문 밑으로 밀가루를 잔뜩 뿌려 하얗게 된 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우와, 엄마다. 아기 염소들은 기뻐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엄마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늑대였지요. 으악! 늑대다! 7마리 아기 염소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숨었어요. 첫째는 식탁 밑에,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벽난로 속에, 넷째는 커튼 뒤에, 다섯째는 옷장 속에, 여섯째는 의자 밑에, 그리고 막내는 벽시계 안에 숨었어요. 에헤헤, 이 녀석들 숨어도 소용없다. 늑대는 식탁 밑에 숨은 첫째를 찾아내어 꿀꺽 삼켰어요. 침대 속에 숨은 둘째도, 벽난로 속에 숨은 셋째도 찾아냈지요. 커튼 뒤, 옷장 속,
의자 밑에서도 아기 염소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꿀꺽꿀꺽 삼켜버렸어요. 한 마리가 더 있을 텐데 어디 있지? 벽시계 안에 숨은 막내 아기 염소는 숨을 죽이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늑대가 코를 킁킁거리며 벽시계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땡, 땡, 땡 벽시계에서 세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벌써 3시군. 낮잠이나 한숨 자야겠다. 늑대는 불룩 튀어나온 커다란 배를 손으로 받치고 뒤뚱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염소는 깜짝 놀랐어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온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아기 염소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나, 이를 어째? 늑대가 왔었나봐. 첫째야, 둘째야.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들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벽시계 속에 숨어 있어요. 엄마 염소는 재빨리 벽시계로 달려가 막내 아기 염소를 꺼내 주었어요. 엄마, 무서운 늑대가 와서 오빠랑 언니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엉엉. 오, 우리 아기 많이 무서웠겠다. 통째로 삼켰다면 아직 늑대 뱃속에 살아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보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는 밖으로 나가 늑대를 찾아보았어요. 저 멀리 큰 나무 그늘에서 늑대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늑대의 불룩한 배가 꾸물꾸물 움직였어요.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어. 막내야, 어서 가서 가위랑 바늘과 실을 가져오렴. 엄마 염소는 살금살금 다가가 쿨쿨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랐어요. 그러자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차례로 튀어나왔어요. 우와, 살았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통째로 꿀꺽 삼켜서 아기 염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늑대가 깨기 전에 얼른 가서 돌멩이를 주워오너라. 아기 염소들은 커다란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를 돌멩이로 가득 채운 후 실과 바늘로 재빨리 꿰맸어요. 늑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풀숲에 숨어서 지켜보자. 엄마 염소가 말했어요. 얼마 후 늑대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자고 일어나니 목이 마르네. 늑대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아이쿠,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배가 돌멩이로 가득 찬 늑대는 비틀비틀하면서 물가로 걸어갔어요.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자 뱃속에 있던 돌멩이들이 와르르 앞으로 쏠렸어요. 첨벙. 으아! 늑대 살려! 늑대는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풀숲에서 지켜보던 7마리 아기 염소들은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늑대가 사라졌으니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 후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